그럼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대를 밑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이 오늘 일단 3대 지수를 끌어주기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막판에 반등하면서 4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정말 강하게 상승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제 지수들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보면은 기관들 쪽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기관 쪽 고객들이 지난 3주 연속해가지고 주식을 매각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들이 팔면은 기관들이 어떻게 한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이슈가 되었습니다.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최대 유출을 기록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많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경제 회복세를 배경으로 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출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50만 건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치가 59만 건으로 상향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계속 신청 건 수는 예상치 않게 3만 7천 건 정도 증가를 보였고요. 그리고 챌린지 해고자 보고서는 예상치보다 적은 2만 2천 건을 보고를 하면서 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의 오전장에서 이제 영국발 인플레이션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영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죠. 지난 2월 달에는 5% 성장할 거다 했는데 이번에 7.25%로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평균 2.5% 정도가 나올 거다 이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2% 넘어가면은 연준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밤에 뉴욕 증시 특징주들 좀 보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이 좀 많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백신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네요. 네, 맞습니다. 백신들은 지금 수익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겼죠. 우선 전반적으로 산업을 보면은 대체 에너지 산업이 마이너스 4%대 급락을 했는데 오늘 클리어웨이 에너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주당 순이익 31센트를 보고했는데 매출이 이제 좀 예상치 모자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8%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신 장비나 광산, 담배 같은 산업들이 2%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도 1% 내외 상승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모더나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지금 800만 달러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수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달러 84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사상 첫 분기 이익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보면은 인도라든가 어떤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더나의 그런 백신이나 이런 백신들에 대해서 특허 보호 면제를 좀 해달라.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제네릭 백신을 생산하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건데 같은 성분으로 이제 저렴하게 복제품 약을 이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팔리기 시작하면은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들은 이제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도 떨어질 거고 수익이 떨어질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아직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요구가 지금 미국 정부 측에 계속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SC가 이제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 이제 마이너스 14% 급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인데 지금 그 코로나 수혜주들이 인도나 이런 데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또 수혜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떤 그 2분기에 경영진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는데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자체를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상품 판매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치를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유경제 관련주들도 오늘 마이너스 5% 내외의 급락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경제가 지금 회복되는 가운데서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미처 올라오지 못한 산업들이 다시 도약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이 사실 있었는데 오늘 이제 공유경제 관련주들이 그 부분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죠. 실적을 이제 우버가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 9%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리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마이너스 5%대 하락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총 예약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는 하지만 모빌리티 부문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지금 이 공유경제 관련주들은 노동자들의 그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계약자 신분에서 노동자 신분으로 정규직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비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노동법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 좀 더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좀 압박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스퀘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순이익하고 매출 모두 증가해가지고 예상치를 능가해가지고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이익 부분에 비트코인 관련 이제 순이익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스퀘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현금 보유 부분이 비트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좀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3%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3대 지수 흐름은 좋았지만 개별 기업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이슈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갭이 한 8%포인트 정도 지금 갭을 두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다우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시장 지수들은 수렴하고 확산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데 지금 너무 이제 크게 갭을 두고 있다 보니까 수렴을 하기 위해서 나스닥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다우지수가 반대로 내려올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 내일은 이제 노동지표 실업률 나오는데 0.2%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농업 민간 고용이 85만 건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부에서는 120만 건 정도로 또 기대를 하는 모습도 있고 4개월 연속해서 상승할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를 하는데 니콜라를 비롯해가지고 90여 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은 한 500개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됐죠. 니콜라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니콜라의 실적 예상치는 사실 애널리스트들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지금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46센트 정도의 주당 순시를 기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치를 내놨는데 그동안의 어떤 실적 발표 결과들을 보면은 예상치가 정말 무의미하게 실제 결과는 굉장히 큰 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과 수요일에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크게 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이 또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정부의 어떤 증세에 대한 논란도 좀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주 후반에는 그래도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 지표들은 또 굉장히 좋게 또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경제 지표들 상승에 대해서도 또 기대감이 또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좋은 분석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